안녕하세요. 엘바입니다. 아니죠. 다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61명 유튜버 엘바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61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박수 3번 들어갈게요. 짝짝짝. 구독자 1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우리가 관상 새우들을 키우면서 마음에 드는 이쁜 새우들을 데려오고 평화롭게 물멍을 즐기다가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새우 몸에 뭐가 있네? 뭐지? 혹은 배에 알 같은 게 붙어 있는데? 포란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보면 새우의 몸에 아주 징그럽고 오묘한 불청객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 쪽에 하얀 뿔이 돋아나 있거나 배에 포란인 듯 보이는 까슬까슬한 털 뭉치를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새우의 체액을 빨아먹고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관상새우 기생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생충은 생이새우에서만 발견되는 건가? 비슈림프에서는 기생충이 없는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어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생충 3종 세트의 정체, 그리고 왜 생이새우에는 기생충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슈림프에서는 보기가 힘든지, 그 숨겨진 비밀, 마지막으로 완벽한 박멸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 기생충 3종 완벽 분석. 가장 먼저 새우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빌런 기생충 3종의 정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종류는 훨씬 많지만 제가 오늘 다루는 기생충들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기생충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스쿠타리엘라 자포니카. 첫 번째 기생충은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스쿠타리엘라 자포니카입니다. 흔히 스쿠타리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벌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새우의 머리 위, 특히 주둥이 쪽에 달라붙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렁이처럼 꼬물꼬물 움직이는 흡충류이거든요. 새우의 체액을 빨아먹고 심하면 아가미까지 파고들어 호흡곤란으로 새우를 죽게 만듭니다. 사진으로 봐도 소름이 돋네요. 이놈들은 새우 머리에 붙어서 고정이 되도록 빨판이 존재하고요. 촉수 또한 접착성이 매우 뛰어나서 수축 이완을 반복하며 붙어 다닙니다.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유럽 전역에 서식하며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된 네오카리디나 계열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어항에 유입되면 주로 바닥재 틈새에서 살아갑니다. 전염성도 강해서 새우의 볼 쪽에 알을 놓고 기존 숙주에서 벗어나 다른 새우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접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다른 새우들에 붙어서 전염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죠. 새우들도 스쿠타리엘라가 붙으면 떼어내기 위해 강제로 탈피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탈피 껍질에 그대로 붙어있거나 바닥재에 숨어있기 때문에 다른 새우들에 또 붙을 확률이 큽니다.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기생충입니다. 스쿠타리엘라가 발견된 어항의 탈피 껍질은 빨리 어항에서 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새우들에 또 달라붙어요. 2. 보르티셀라. 두 번째 빌런은 하얀 이끼나 곰팡이처럼 보이는 보르티셀라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종벌레라고 불리는 단세포 기생성 원생생물인데요. 주로 새우의 머리, 다리, 주둥이 쪽에서 발견이 되고요. 처음 보면 스쿠타리엘라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스쿠타리엘라는 주둥이에 막대 모양으로 달리고 보르티첼라는 몸 전체적으로 솜털처럼 퍼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 녀석은 새우 조직을 직접 먹지는 않고요. 어항 안에 박테리아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생충이라기보다 공생생물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증식되면 새우 아가미를 덮어버려서 호흡을 방해하며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역시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엘로비옵시스. 세 번째 빌런은 엘로비옵시스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엘로비옵시스라고 부르는 녀석은 이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진짜 엘로비옵시스는 해수 갑각류에서만 발생하고요. 민물에서 키우는 관상새우에서 나오는 이 기생체는 실제로는 클라도포니움 오기시마에라는 기생성 조류입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해외에서도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이름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 아직도 엘로비옵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엘로비옵시스로 지칭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든 간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새우 배 아래쪽에 초록색 혹은 노란색 솜털처럼 퍼진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포란알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은 동글동글한 알갱이 형태이고 엘로비옵시스는 뾰족유족한 형태를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엘로비옵시스는 오늘 설명드린 3가지 기생충 중에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새우 몸에 침투해서 조직, 근육, 소화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치사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격리해야만 합니다. 아,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엘로비옵시스는 네오카리디나 계열, 다시 말해 생이새우들에서만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로비옵시스는 비슈림프를 키우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2. 기생충은 왜 생기는 걸까? 기생충이 어항에 생기게 된 이유는 외부 유입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다룬 기생충 세 종류는 대부분 수입산 새우들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이새우 계열들은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야외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양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환경 자체가 과밀이고 새우들의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입업체가 해외에서 받아오고 그걸 각 수족관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역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워낙 대량으로 수입해서 들어오기에 검역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정리하자면 기생충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어항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뜬금없는 타이밍. 그래서 기생충 없는 깨끗한 새우는 어디에 있다? 다 같이 러브 쉬림프. 나 혼자 외쳤네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네이버 쇼핑몰 러브 쉬림프. 흐흐. 3. 비쉬림프에는 기생충이 없을까? 왜 생이새우는 기생충이 잘 보이고 기생충 이야기들이 많은데 비쉬림프는 기생충 청정구역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비쉬림프가 더 튼튼해서가 아니라 두 새우가 사는 어항의 수질 환경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이새우들은 보통 pH가 6.5에서 7 정도의 중성 혹은 약알칼리성 수질에서 삽니다. 반면 비쉬림프 어항은 pH가 5.5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수질에서 살지요. 그런데 기생충들이 번식하고 알을 까기에 완벽한 수질은 생이새우의 환경이기 때문에 생이새우에서 기생충들이 더 잘 보이는 것이고요. 이 약산성 수질에서는 기생충들의 알과 포자 입장에서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아주 가혹하고 살벌한 환경이기 때문에 약산성의 수질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리거나 사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쉬림프 브리더들은 대개 깨끗하고 정수된 아로물을 사용하고 가격도 생이새우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엄청 깐깐하게 검역이 되고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생충이 발을 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비쉬림프에서는 기생충이 없다? 아닙니다. 비쉬림프의 약산성 수질 환경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4. 기생충 발견 시 대처 방법. 혹시라도 내 어항에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박멸해야 할까요? 1. 발견 즉시 무조건 격리하세요. 기생충이 붙은 새우는 망설임 없이 뜰채로 건져서 격리통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본항에 그대로 두면 스쿠타리엘라는 탈피할 때 어항 바닥에 알을 무더기로 뿌리고 엘로비옵시스는 미세 포자를 뿜어내어 다른 건강한 새우들까지 감염시킵니다. 격리가 방역의 반입니다. 기억하세요. 2-3% 소금물 약욕. 스쿠타릴라와 보르티셀라는 소금물 약욕으로 순식간에 박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물 100ml에 천일염을 약 3g 정도 타서 3% 농도의 소금물을 만듭니다. 바닷물 농도죠. 여기에 감염된 새우를 30초에서 1분 사이로 잠시 담그었다가 빼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삼투압 충격으로 새우 몸에 붙어있던 기생충들이 괴로워하며 후두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단 1분이 넘어가면 새우도 위험하니 정확히 뺐다가 깨끗한 물에 넣어주세요. 유의할 사항은 소금욕은 새우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어항 안에 남아있는 알이나 유충은 죽이지 못하는데요. 간혹 어항 전체를 소금욕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새우 다 죽어요. 3. 약품 사용. 소금물만으로도 완벽하게 박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항 전체를 검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방법은 추천하진 않으나 알려는 드릴게요. 기생충 전문 제거제인 프레지퀀텔이나 플라나리아를 잡는 약품 등을 넣어주면 가능한데요. 프레지퀀텔은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말 그대로 이게 약품이다 보니 새우들의 타격이 없을 수가 없고요. 용량을 잘못 사용하면 몇 시간 만에 새우들 전체가 용궁 갑니다. 저 사실은 어한통으로 용궁 많이 보내봤고요. 제 주변에도 검역하다가 어한통으로 폐사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엘로비옵시스는 아직 검증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니 말라카이트 그린 계열 약품을 쓰는 방법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불확실하고
새우에게도 큰 데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엘로비옵시스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엘바가 기생충 및 플라나리아 제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는 꽤 되었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테스트 새우들 정말 많이 죽여먹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황입니다.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지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도전하는 엘바에게 뜬금없는 박수. 짝짝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하트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 좀. 이상 엘바의 물수다. 엘바였습니다. 끝.